사람이 북이다 북쇼 2부 순서입니다. 책 저자에게 묻고 또한 그거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인데요. 일단 세미 강연으로 수고해 주신 저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예,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좀 질문거리를 조금 몇 개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질문 드리고 답을 듣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그 공저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함께 책을 집필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창직의 분야는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나 혼자만 집필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지성을 모아서 집단 지성으로 하고자 했었던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사단법인 창직교육협회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강의를 하는 분들이 같이 모아서 쓰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셨는데 창직교육협회에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거기에 관련되신 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창직교육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사단법인 창직교육협회는 네. 교육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네. 2017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직 분야가 네. 제가 강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적은데 그만큼 또 중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직업을 만들고 또 직업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이런 다양한 창직 분야의 어떤 연구 활동, 또 저술 활동, 또 교육 활동 이런 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문성식 저자님께서는 지금 창직 그 교육협회 이사장이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창직 관련 협회를 또 만드시는데 고관여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산업을 만드셨고 그 일을 하게 되신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호서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에서 네. 이 창업을 공부를 했고요. 네. 이제 마치고 이제 석사를 하기를 하고 호서대 벤처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주로 이제 창업, 벤처,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분야, 뭐 정보 경영 뭐 이런 분야를 배웠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 교수님들이 앞으로 이제 변화무쌍한 직업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한 거, 창직에 대한 것을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셨고요.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제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식회사 메인 컨텐츠에 이만규 대표님이 같이 특임 교수로 해서 만나서 인사를 해보니까 이미 그쪽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예, 또 사단법인 창직교육협회를 이만규 그 대표님이 설립을 하셨어요. 2017년도에. 네. 예. 그래서 2018년도에 8년도 12월 달에 2대 이사장을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협회의 이제 이사진들의 어떤 이사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제가 추대를 받아가지고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책 제목에서 보면 예.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 나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라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 창직이 대안이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뭐 변호사, 의사, 뭐 선생님 요즘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무쌍한 그 시대에 뭐 일자리가 소멸되고 또 새로 생성되고 이러면서 어떤 미래에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플렉시블하게 직업의 세계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매칭 시켜서 그 직업을 만드는 부분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청소년들한테 어떤 미래의 직업 선택을 하고 자기가 그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더 철저하게 목적 있는 어떤 스터디 경험 이런 부분들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에 그런 것들을 서술을 했고요. 또 중장년층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일해왔던 분야를 뭐 토대로 하되 자기가 쌓아온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래의 어떤 트렌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요즘은 이 포스트 코로나 그런 부분들의 어떤 트렌드를 간파를 해가지고 믹스를 시켜가지고 아까
각종 네이밍이라든가 창직할 그렇죠. 수 있는 네. 원리를 접목해서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꼭 취업이나 창업에 너무 국한돼서 고정관념으로 네. 생각하지 말고 네. 이 창직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도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이 책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공동 저자들이 합심해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서브 타이틀도 그래서 예, 창직이 또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예. 말씀을 해주셨던 예, 예. 것 같고요. 그 창직 관련해서 그러면 좀 직업으로 내가 좀 도전하고 싶어라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예. 또는 뭐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예.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사단법인 창직교육협회에서는 네. 많은 전문가들 또 교수 강사분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서 오셔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받고, 네. 부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나는 이쪽 분야에 강점이 있고 네. 이쪽 분야에 어떤 경력이 있고 앞으로 어떤 분야로 좀 하고 싶다. 뭐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컨설턴트라든가 뭐 멘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 창직을 통한 이제 창업 사례를 책에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제 북쇼 또 네.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례로 본다라고 그러면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메인 컨텐츠의 이만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라는 것을 창직을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이제 학부모들이 네. 자기 자녀가 뭐 공부를 않는 이유가 또 못하는 이유가 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공부방의 어떤 환경, 주변의 환경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재배치하고 네.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을 창직을 해가지고 스터디룸스라는 업체를 또 창업까지 이어지고 그 창업을 해서 또 일부에 굵직한 업체에서 또 투자도 받고 그래서 활발하게 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저희 이제 창직교육협회에서 창직가들에 대한 이 인터뷰를 하는데 최근에 한 사례인데요. 이제 강성용 박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한국화시키는 그래서 비즈니스 성품 개발 트레이너라는 것을 좀 길긴 한데 비즈니스 성품 개발 트레이너, 트레이너. 그것을 네. 창직을 하고 그 다음에 윈윈 긍정변화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네. 그 이승철 대표님하고 같이 또 창업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강사라든가 교수진들도 육성을 하고 또 특히 대기업에서 이게 많은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직무 교육들이 많은데 이 기본적인 것은 성품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런 성품 교육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직의 사례로 예. 말씀해 주실 수 있겠군요. 그 어떻게 보면 저자님께서도 창업 또는 창직 관련돼 가지고 조금 멘토링, 고관여 이렇게 하셔가지고 창업가로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뭐 그러한 분들이 있다. 뭐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뭐 그런 그 예를 든 부분들이 좀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또 한 분야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조광휘 씨라고 해서 국민은행에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한동안 좀 뭐 좀 그 사회에 첫발 디디는데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뭐 연날리기 또 윷놀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윷놀이를 좀 재각색하고 윷놀이 판이라든가 또 윷이라든가 또 주변 유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하는 윷놀이 강사 또 윷놀이 전문 지도사 이런 부분들로 창직을 해가지고 지금 윷놀이 연구소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지금 상당히 수익을 많이 얻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서울시 각 구에 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뭐 보름날이라든가 또 돌아오는 뭐 추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각종 윷놀이 대회를 이 주관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맡아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제 주변에서도 직장 다니다가 나 이제 창업할래, 나 새로운 일 도전할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
어떤 산업, 어떤 업태, 어떤 업종이 조금 유망할까요? 예. 뭐니 해도 뭐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네. 가장 먼저다. 뭐 트렌드 따라가는 이전에 게 아니다. 네, 그게 먼저일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뭐 어떤 수익성이 적은 거라든가 그냥 혼자로 계속 프리랜서로만 그냥 그 끝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재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네. 그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뭐 뭐니 해도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뭐 아이템이 여러 가지 많지만 네. 뭐 그 중에서 요즘은 ICBM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I는 IoT, 네. 그리고 C는 클라우드, 뭐 B는 빅데이터, 또 M은 이제 모바일, 뭐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들이 또 유망하고요. 그리고 뭐 유망하다. 3D 네. 프린터라든가 네. 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 뭐 요소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창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네. 또 비대면으로 어떤 기술이 나오면서 주로 이제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라든가 네. 그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의료 부분의 어떤 서비스 기술 이런 부분들이 유망할 것 같고요. 이제 교육 분야도 저도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었던 교수 강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뭐 해소를 시켜주는 어떤 대행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줌이라든가 뭐 앱엑스라든가 이런 솔루션을 활용하고 이런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좀 그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네. 도와주는 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뜰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창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잘할 수 있다, 예. 또 좋아한다. 일단 우선시 돼야 되지만 그렇죠. 그 뒤에 유망할 예. 창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창직가로 살아가시면서 나 참 뿌듯했어. 가슴 벅찼던 일이 있어. 뭐 이런 예.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가슴 벅찼던 거 제가 이제 네, 실제 저 자신이 창직한 게 아까 세 가지가 있었다고 네. 했었는데요. 뭐 매직 스토리텔러를 통해서 제가 마술을 배워가지고 네. 뭐 연말에는 뭐 송년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네. 무대에서 뭐 마술도 하고 또 강의를 할 때 또 네. 오프닝이라든가 클로징 할 때 또 마술도 한번 해보고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좀 인맥을 활용해서 네. 인맥을 중개해서 하는 비즈니스 중개사를 창직을 했는데요. 네. 가장 제일 요즘 활발하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캘리 마케터입니다. 그래서 캘리 네. 마케터를 창직을 하면서 이제 작년 5월달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야기터 휴라는 데서 이제 윤보영 시인님이라고 그 커피 시인이라고 유명하신 네, 분이 네. 있거든요. 이제 그분하고 전국에 있는 캘리그라피 작가 한 300여 명하고 300 같이 모여서 네. 큰 수목원에서 네. 항아리하고 큰 나무에다가 윤보영 시인님의 시를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작품 활동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가 네. 가장 뿌듯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직교육협회를 운영을 하면서 뿌듯했던 게 처음에 제가 교육을 열었을 때는 다 뭐 창직이 뭐야, 네. 처음에. 그 네. 창직교육협회가 뭐야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았는데 처음 제가 교육을 했을 때는 15명의 창직 컨설턴트 작년에 이제 2월 달에 제가 맡고 나서 처음 했는데요. 그때 15명이 상당히 마중물이 되었고 너무너무 제가 지금도 평생 갚아도 못할 만큼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작년 2월 달에는 15분들이 우리 창직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받았을 때 그때 뿌듯했는데 네. 바로 한 달 만에 3월 달에 했었는데 그때는 무려 45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정말 이 창직의 어떤 교육자로서 또 이사장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었던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아직 네. 남아 있습니다. 가슴 벅찼던 일이셨군요. 예. 그 방금 해주셨던 것처럼 창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예.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창직 교육 프로그램? 창직 교육 어떻게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원래 4일짜리 과정인데요. 네. 이제 작년에는 좀 압축해가지고 네. 주로
이제 창직 전문가를 빨리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틀짜리로 이틀짜리로. 압축해서 창직 컨설턴트 양성 과정 교육이 대표적인데 네. 거기에 이제 주로 있는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네. 또 창직의 원리라든가 창직 아까 원리. 설명드린 창직의 이해 기본적인 거 그리고 알아요. 창직 네. 네이밍 또 창직의 어떤 사례 또 뭐 홍보 마케팅 또 수익성 뭐 이런 분야들을 쭉 체계 있게 만들어 가지고 했고요. 네. 이제 최근에 보완되고 있는 것은 창직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직해서 발전시켜서 창업을 하자.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창직형 창업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저로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칭찬해 줄 수는 없고 그래도 그 이 중에서 내가 이분에게 좀 배웠다, 예. 한수 배웠다, 뭐 이분을 좀 세워주고 싶다라는 예. 분, 다른 분께 죄송하지만 한 분만 한번 이 영상으로 한번 이 18분은 다 설명을 또 칭찬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네네. 또 한 분만이라고 하니까 네. 제가 이제 이 공저뿐만 아니고 제가 이 사회의 교육하고 창업 창직에 첫 발을 또 어찌 보면 내디게 된 동기이자 공저자인 이제 박영만 한국 네. 그 경영 제가 회사 이름이 그 박영만 그 교수님이 있거든요. 네. 같이 한국 열린사이버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우리 창직교육협회의 이사님으로 계시는 이사님이시고, 네. 이제 그분이 원래 이제 홍보 마케팅 전문가인데 네. 다양한 어떤 강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노하우 또 자기가 애써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 이런 부분들을 뭐 무한히 뭐 나눠주고 같이 협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가장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나요? 네, 오늘 오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그렇죠. 오셔서 칭찬이 아니고 정말 제가 평생 제가 감사하고 항상 그런 은인으로 분이시군요. 생각하는 분입니다. 예. 네. 그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창직으로 좀 성장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분들이. 청년들은 지금 획일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면 이제 접근하는 방식 이전에 이제 대부분의 저도 이제 취업 강의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어떤 성적에 의해서 뭐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갈까 인문계를 갈까 또 인문계 안에서도 뭐 이과를 할까 문과를 할까 또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대학 선택을 할 때 주로 수능 점수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 학과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먼저 선택하고 그 대학에서 내가 어느 학과를 갈 건지 그게 이제 많은 학생들의 저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추세를 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나는 어떤 기업을 갈까 그 다음에 어떤 직무도 선택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취업을 하고 나서 뭐 아주 좋은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바로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학생들한테 어떤 창직 교육을 했다라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걸. 그것도 뭐 대학생 때도 늦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직업이라는 게 플렉시블하고 어떤 트렌드도 익히고 거기에다가 어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적성, 강점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직업을 꿈꾸고 또 직업도 딱 획일적으로 어떤 거다라기보다는 어떤 분야 또 어떤 트렌드 이런 쪽에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해야지라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한다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설사 내가 취업을 했고 설사 창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직업에 대한 기본 개념 또 창직에 대한 또 본인이 창직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좀 일자리를 좀 새로 개척해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예. 좀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예. 그것도 한번 연달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주위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데 네. 너무 좌절하지 말고요.
꼭 내가 취업이나 창업을 꼭 해야 다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프리랜서로 나 홀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창직을 제가 권하고요. 또 창직도 뭐 저만 해도 직업이 다양하거든요. 소위 엔잡러라고 네, 그러죠. 저는 너 직업이 뭐야? 그럼 나는 다잡이야 이렇게 이제 한자하고 영어하고 네, 이렇게 네.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네. 대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트렌드라든가 주변 내가 해왔던 것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직업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돈이 크게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일을 시작을 해라. 일은 내가 사업자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일을 대행을 해주고 위탁을 하고 또 프리랜서로 해도 되고 제가 처음에 강조드린 협업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수익을 할 수도 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좌절하지 말고 일단 창직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창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원칙 또 강조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튀어야 한다라고 튀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튀어야 한다라는 것은 일단 차별성이 있어야 차별성이 된다는 있어야 거하고 이제 된다. 접목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업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류되어 있는 직업의 종류가 이제 통계에 따라서 좀 네. 다른데 한 12,000개 정도 12,000개 되거든요. 정도 그러니까 직업. 학생들한테 직업의 종류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네. 100개 이상 쓰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직업도 많고 또 앞으로 생겨날 직업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없어지는 직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또 네 번째는 너무 빨리 나가더라도 그냥 앞에 남의 어떤 벤치마킹 대상 시행착오 이런 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한 반박자 정도 네. 앞서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 혼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라든가 컨설턴트 또 네. 멘토링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뭐 실패를 했다라고 그래도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네. 계속 7.8기로 도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질문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저자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뭐 뭐니 해도 창직이죠. 네. 그래서 창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직형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멘토링, 컨설팅 또 교육을 하고 싶고요. 사단법인 창직교육협회를 더 좀 확장을 시키고 또 깊이와 어떤 내실을 좀 기하면서 확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의 뭐 지자체라든가 어떤 일자리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육을 확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 자신이 창직을 하고 또 창직가들을 발굴해서 좋은 창직은 같이 홍보하고 해서 보급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창직교육협회에서는 아직 일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창직 경진대회, 저는 이제 창업 경진대회를 기획하고 심사하고 이런 하고 일들을 많이 네, 하고 네. 있지만 이제 창직 경진대회를 경진대회도 하고 싶고요. 네. 또 이번에 창업과 창직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지만 이 책 발간하고 또 유튜브에서 이런 창직가들을 초청해서 창직의 어떤 스토리를 들어보는 이런 교육 TV를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북쇼의 공통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자님에게 있어서 북쇼란 대답해 주십시오. 예, 북쇼란 좀 긴데요. 네. 북쇼는 이 저자가 이 책 속에 깊이 감춰놓은 보물하고 또 미처 이 감춰놓지 못한 저자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같이 풀어놓는 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창업과 창직 분야에 좀 사회 전반적으로 그 도전하고 또한 좀 지지해주고 예.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런 시스템적으로도 좀 많이 형성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좀 붐이 일었으면 좋겠다고 예. 늘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북쇼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